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인데요. 어제는 시가총액을 이제 기아를 제쳤는데 오늘은 또 현대차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장중한 때 고려아연의 주가는 240만 원대까지 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8% 이상 급락하면서 18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이 변동폭 자체가 60만 원 이상 나는 겁니다. 저가 같은 경우에는 173만 원대인데 오늘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아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주총이 보니까는 다음 달인 1월 23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날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주총 다음 달 23일에 있을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는 영풍 측이 제안한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 그리고 집행임원 제도 도입 이것이 이제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고요. 또 주목할 점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이사회 의장직을 사회이사에게 이양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상정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국인 사회이사 임명, 또 소수주주 다수결제 도입, 분기 배당 실시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주총은 이 비철금속 산업의 대표 기업인 고려아연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임시주총이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까지 고려아연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측의 지분 구조는 어떤지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현재까지는 영풍 MBK 연합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풍 측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고 지금 거의 한 40% 정도 지분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최근 0.32%를 추가 매입하긴 했지만 17.5%에 불과하고 우호 세력 지분까지 포함해도 한 34% 수준에 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우호 세력 중에는 현대차 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차와 그리고 2%가 조금 못 미치는 LG 이쪽 그 우호 세력이 있는데 이 현대차와 LG 쪽도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들이 고려아연 그 최윤범 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실제 지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할 점은 오는 20일, 그러니까 그 임시 주주총회는 내년 1월 23일이지만 이 주주 명부가 폐쇄되는 날짜는 오는 20일이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의 지분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에 이제 주주 명부가 폐쇄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양측에서는 지분 경쟁을 더 심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듣고 하는데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사실 가장 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이제 지분을 비교하자면 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갖고 있는 지분 자체가 약 5%, 4%, 5%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결정이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아주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 기관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측면에서 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직원의 한 70% 넘는 인원들이 영풍 측의 경영권 인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설문조사를 그런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역시 최윤범 회장 측에서는 본인 쪽으로 좀 손을 들어달라는 그런 주장의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풍 MBK 연합 측에서는 경영 효율화 또 주주가치 재고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국민연금이 이 양쪽의 주장을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가장 정확할 듯 싶은데 그리고 최근에 MBK 내부 자료 활용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려아연에서 이제 MBK의 그런 의혹을 좀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MBK가 2022년 투자 검토 과정에서 받은 내부 자료를 이번 경영권 분쟁에 활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MBK의 이 투자 운용 부문 중 한 곳인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측이 최 회장이 주도한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신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MBK는 바이아웃 부문과 또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정보 교류가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이미 공개된 IR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BK 영풍 측이 조직적인 비방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양측의 공방이 점점 더 격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이 과연 실제로 이제 주주들의 판단에는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도 앞으로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양측에서 계속해서 지분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올 가능성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4국이 최근에 탈세 그리고 횡령 그리고 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대상이고 또 조사 내용은 어떠한 부분인지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DL그룹, 예전 대림산업이죠. DL그룹 그리고 효성중공업, 골프존 유딘그룹, 또 CJ제일제당 이런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이 특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는 식품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 분야까지 전방위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례적으로 그룹 싱크탱크인 미래경영연구원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메가커피, 메가 MGC 커피는 가맹점들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경영진과 오너일과의 유착 가능성 이런 점들을 좀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각 기업의 오너 일가 그리고 특수관계법인 간의 자금 거래 또 세금 탈루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리베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지주사와 또 다른 사업 분야까지 그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보니까는 지난 9월에 김진우 조사 4국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가 있었던 건데 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김진우 조사 4국장은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라 세무대학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조사 4국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세무조사 현장 경력이 약 20년에 달하는 베테랑입니다. 국세청 여괴 정보 담당관 또 조사 1과장 등을 거치면서 전문성을 쌓아왔는데요. 지난 9월에 이제 조사 4국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이후에 업계에서는 이 지능적 재산 은닉과 악의적 탈세 등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이 조세 당국의 기조가 한층 강경해졌다라는 그런 평가,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 사정이 검찰 대신에 이 국세청에서 먼저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이제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김 국장이 이끄는 조사 4국은 과거에 대검 중앙수사부에 빗대어서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릴 정도로 이 기업의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해 오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역 화폐로 잘 알려진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주 쟁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조사 4국은 이 조정일 코나이 대표 등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관계사 코나M의 주식을 코나I로 넘긴 과정에서 발생한 300억
원대의 차익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코나엠의 매출 중 약 90%가 이 코나아이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이는 코나아이가 코나엠의 내부 거래를 몰아주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에 오너일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매입했다는 그런 의혹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또 코나아이는 경기도 시군 그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 관련 부당수익 의혹으로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국세청이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를 계속해 나갈지도 궁금한데요. 네, 국세청은 최근 37개 기업과 사주일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그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형을 크게 나눠보면 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뭐 고가의 부동산 또는 미술품을 구입한 그런 기업들, 또는 알짜 일감을 몰아준 그런 유형, 또 기업 공개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그런 기업들,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현재 대대적인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고요. 세금 포탈 혐의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건설, 의료, 보험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 또 탈세 행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계속해서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조그만 악재에도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